나는 50살의 대한민국의 중년 백수입니다. 나름 성공적인 도시남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평생의 절친으로 여겼던 지인들의 잇따른 배신으로 이직에 2번이나 실패하면서 나이 48살 중년은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금방 재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50도 안 되었고 커리어나 업무 능력이 아직 충분하니 쉽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었습니다. 동종업계 임원을 뽑는 채용 공고는 어디에도 없었고 인맥을 활용해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백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쳐갔고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나이 50도 되기 전에 은퇴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입이 없으니 거주하던 서울의 오피스텔을 빼고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된 중년 독거남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일어나 집에서 밥을 먹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취업 사이트를 뒤지는 하루는 팔순 노인의 하루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기존의 여유로웠던 삶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배신당했던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고 무기력하게 집에서 오타쿠처럼 하루를 보내는 내 모습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결국 두 노인과 중년 백수 아들의 동거는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신병에 걸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평소 시골에서의 삶을 동경하던 저는 시골 정착을 꿈꾸며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곳곳을 다니며 힐링을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처참히 스스로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에 직면했습니다. 시골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혹시 모를 재취업을 위한 시도도 꾸준히 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었고 틈틈이 공부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물론 1년 반 넘게 시도했던 시골 정착은 집과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나름의 텃세에 실망하여 시골 정착을 포기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또 다른 시골에 정착하면 되니까요.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니 사람의 인생은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입이 없지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혼자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혼자 아끼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더군요. 지출을 줄이니 혼자 몸은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삶에서 벌지 않고 최대한 아껴 쓰는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뭐든 대부분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고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저는 특이하게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빚의 굴레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경제력을 잃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목돈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불길한 징조이니까요. 남자에게 은퇴란 단순히 일터와 경제력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웃고 울던 선후배와 동료들, 그리고 인생을 바쳐 이루었던 사회적 관계 또한 너무나 큰 부분이죠. 하지만 회사를 떠나 백수가 된다면 결국 그들 대부분과 연락은 끊기게 됩니다. 한두 번이야 옛날 얘기를 하며 회포를 풀고 응원도 해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횟수도 뜸해집니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들과의 교집합도 사라지게 되고 하다못해 그들의 일상과 고민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외부인이 되기에 결국은 연락하고 만나야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막역하게 지냈던 수십 명의 동료와 선후배 거래처들 대부분은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노골적으로 제 연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고 함께 할 때에는 우정이니 동료애니 의리를 외치며 돈독하게 지내지만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운함과 아쉬움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본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는 넓게 보면 가족 정도이고 좁게 보면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슬기로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세상에 혼자 잠시 소풍처럼 머물렀다가 혼자 조용히 가는 것이라고요. 필요성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관계 모두 부질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순간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혼자 즐기고 혼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혼자가 될 준비, 그것이 중년 남성의 편안한 여생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누구냐 너? 예전과 달리 너무 빨라진 은퇴의 시대, 우리 5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난 아직 건강한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업에선 다루기 편하고 인건비가 낮은 젊은 세대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조직의 선순환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영업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에 부적합한 중장년 남성은 설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의 갑작스러운 은퇴는 바로 경쟁력을 상실한 수컷이 밀리는 생태계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삶의 보람을 느꼈던 일터가 사라진 일상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개인 사업에 투자해라. 투자나 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해라. 재취업 교육을 받아라. 여러 조언들과 컨설팅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 상당수는 그저 원론적인 성경이나 불경 수준의 말잔치이고 누군가의 돈벌이일 뿐입니다. 그 돈벌이 수단에 이용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 50에 인생은 한방이다를 외치며 미지의 세계로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결국 자신이 은퇴 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미리 수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은퇴 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다면 금상첨화겠죠. 명색이 시골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니 귀농귀촌을 예로 들자면 막연한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한 귀농귀촌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골에 짧게라도 살아보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생활을 해보면서 삶의 터전을 잡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이곳의 문화는 어떻고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집이나 편의시설 등은 적합한지 등등 충분한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은퇴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미래이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사고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옛 현인들의 말씀처럼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초월해야 하며 과거에 잘 나갔던 나를 지워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제2의 인생을 떠날 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 후 진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천천히 즐기며 일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의지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2년여의 시간이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잉여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그러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또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보는 순간
낯설지만 새로운 길이 보이고 우린 그 길을 다시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낯설지만 걷다 보면 다시 익숙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의 동년배들이여, 자, 다시 길입니다. 더 이상 멋지고 화려하진 않겠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 길로 천천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나간 화려한 역사는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하며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그것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